음, 파트 1의 컨벤션 산업론은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론 자체는 먼저 컨벤션 산업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어, 컨벤션 산업의 특성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몇 가지 아는 것 중에 관광의 관광과 굉장히 비슷하죠. 서비스의 무용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 분야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어떤 공공연한 공공성도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업 자체가 산업 자체가 국제 회의만 된다고 할 수 없고요. 뭐 교통, 그다음에 항공, 호텔, 관광, 시민의식, 컨벤션 센터, 이런 집약적인 시설들이 모두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서비스는 존재하나요? 사라지나요? 그 회의는 한 번 하고 끝나게 되면 사라지는 거죠. 그 서비스는. 그런 어떤 소멸성 또는 변동성, 그리고 어, 뭐, 이걸 통해서 도시 브랜드 효과가 상승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 효과성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흐름에 따라서 컨벤션 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컨벤션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컨벤션 산업의 구성 요소에 대한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컨벤션 산업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죠? 먼저 컨벤션이 발생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이걸 국제회의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쵸? 국제회의 주최자라고도 하는데요. 국제회의 주최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죠.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하면 이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권익이나 산업을 좀 확장시킬 수 있게 권익을 대표하는 협회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 국제협회가 있다. 그러면 이들이 한 번씩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이,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자기들이 어떤 뭐 자신의 신기술이 생겼다, 아니면 난 이번에 얼마를 벌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찍었다, 아니면 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도의 사회 환원을 했다,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장이 바로 컨벤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주최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들을 개최를 하는 개최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개최자는 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협회를 우리 부산에서 데려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개최자가 되는 거예요. 협회가 개최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가 그걸 개최하고 싶다고 우리의 도시에 대해서 초청을 하고, 또 공간을 빌려주고, 또 이런 개최를 할 수 있는 개최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협회에 대한 어떤 국제협회 모임을, 아니면 국제회의를 개최를 했으면, 여기에 유명 뭐 크리에이터들을 보는 팬들일 수 있고, 아니면 광고 효과를 노리는 어떤 기업들일 수도 있고, 여기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있을 수 있겠죠. 바이어가 있을 수 있고, 셀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참가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 관련 조직 기구나 국제 기구가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컨벤션에서는요, UIA에 어떤 준하는 국제 회의라면 거의 국제 기구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컨벤션 산업의 구성 요소는 개최자, 그리고 주최자, 참가자, 기타 여러 산업 조직 기구가 있다는 거, 이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서 뭐 고지하는, 또 국제회의의 기준에
국제회의 기준을 말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거든요. UIA도 있고, 이카도 있고, 한국관광공사도 있고, 이런 컨벤션의 제도적 정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알고, 거기에 대한 뭐가 국제회의인가에 대한 규모에 대한 것들도, 그리고 볼륨에 대한 것들이죠. 뭐 몇 명 이상, 며칠 이상, 이런 기준들도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매년 나오는 문제거든요. UIA는 뭐 A, B, C 타입이 있는데 A 타입은 뭐, B 타입은 뭐다, C 타입은 뭐다. 이 칸은 어떤 타입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컨벤션이다. 아니면 뭐 인센티브다. 아니면 뭐 그냥 미팅이다. 아니면 전시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협회 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국제기구가 주최 후원하는 회의 또는 국내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가운데 전체 참가자 수 300명 이상, 그리고 외국인이 40% 이상, 참가객 수 5개국, 그리고 최소 그 기간이 3일 이상인 회의에 대해서 국제 협회 연합에서는 컨벤션이라고 단정을 짓고 카운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정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실무 쪽을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국제협회 연합에 의한 컨벤션 제도가 왜 중요하게 되면요, 두 가지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컨벤션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나를 보기 위한 것들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UIA 기준으로 세계에 매년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그 리포트는 세계 어디가 컨벤션 산업이 많이 개최되었나라는 어떤 소스를 가지고 항상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 순위 경쟁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컨벤션 산업이 이만큼 활성화되고 있고, 어느 도시에서 이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 너희도 참고를 하고 거기에서도 해봐도 좋고, 아니면 떠오르는 새로운 도시에서 해봐도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쇄 효과로 첫 번째, 그런 컨벤션 산업의 볼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 기준에 맞는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상당한 많은 지자체 또는 각국 나라에서 많은 지원이나 힘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UIA 기준, 이카 기준, 한국관광공사 기준에 외국인의 볼륨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지원금 또는 행정적 지원,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은 많겠죠. 예를 들어서 VIP가 왔을 때 도로 어느 정도에 대한 카 트래픽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도로 통제,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CIQ, 특히 공항 출입국 쪽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 너무 많은 국제회의 참가자가 너무 많은 뭐 검사 또는 체킹 이런 것 때문에 실제 회의하는 시간은 많이 없는데, 그런 곳에서 이미 신분이 보장이 확실한 외국인 참가자들이 그런 데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좀 빠르게 좀 통관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행정적 지원이 될 수 있겠고, 재정적 지원은 참가자 한 명당 얼마씩 지원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또 뭐 관례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한번 국제회의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1,000명에 대한 저녁 싼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먹는 건 아니고, 외국에서 왔던 VIP다 보니까 그런 참가자들한테는 리셉션을 제공합니다. 흔히 말하는 디너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런치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 중식 또 석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한 사람당 보통 케이터링이 최소 가격이 뭐 한 4, 5만 원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텔에서 드실 수 있는 뭐 10만 원짜리 가격이 어느 정도는 비용을 낮춰서 4, 5만 원짜리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1,000명 정도로 식사비를 시장의 권한으로
아니면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장관의 이름으로 이런 걸 참가자들에게 환송 파티를 열어주는 이런 것들도 재정적 지원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볼 게 아니라 한 번 진행할 때 한 식사비가 5천에서 뭐 8천만 원 들면 총 저녁만 3일 동안 먹어도 2억 몇천 정도죠. 2억 4천 정도죠, 여러분. 그쵸? 뭐 좀 저렴하게 먹으면 1억 5천 정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매 새끼 다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두 끼만 먹는다고 쳐도 그렇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보통 그런 많은 고가의 비용들을 참가자가 다 매기는 어려우니 참가자가 반 정도 지원을 하고 참가자 주최 측에서 회비를 걷어서 반 정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뭐죠? 개최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등록비가 따로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걸 참가를 하기 위해서 내는 등록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회비를 걷습니다, 여러분. 사전에 걷기도 하고 당일날 직접 받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뭐 석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뭐 3일 중에 하루 또는 이틀을 그 지역 자치가 대변하는 공공기관장 또는 뭐 거기 있는 지역자치원장 아니면 시장 이런 사람들이 보통 밥 한 끼 정도를 대접하고 이러는 경우가 관례상 많습니다. 그런 재정적 지원이 있다. 그리고 또 관광공사 같은 곳에서는 이런 UIA나 이카 또는 뭐 한국관광공사가 아니면 뭐 따로 국제회의법 기준에 준하는 어떤 국제회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뭐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관광 추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UIA나 이카에 관련한 회의를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 그런 유치를 하게 된 건수를 가지고 나중에 집계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순위가 많이 올랐잖아요. 순위를 많이 올랐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세계에 공표가 되면 우리가 컨벤션 도시로서의 어떤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서포트를 통해서 VIP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너무 좋은 대접을 받고 갔다. 이제 공공기관 쪽이나 정부 쪽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는 환대받았다라고 느끼면 거의 컨벤션 참가자들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기 때문에 각국에 돌아가서 굉장히 막 소문을 많이 냅니다. 야, 한국에 갔더니 거기서 시장이 나와서 뭐 인사도 하고 밥도 사고 공연도 준비해 주더라. 야, 우리 공연 너무 좋았어. 이번에 갔는데 뭐 공연에서 BTS가 나와서 막 사인도 해주고 춤도 추고 난리 났어요. 이것 봐, 사진 찍은 것 봐, 같이. 하면서 거기에 막 가족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 나라의 각국에 가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막 이제 사회 전반에 거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기타 등등 이런 연쇄 파급 효과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이런 UI에 관련한 국제기구 회의를 유치하려고 많은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UIA, 이카 한국관광공사가 공표하는 회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하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필요할 문제 같아요. 뭐냐면 컨벤션 유형 분류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컨그레스, 컨퍼런스 또는 심포지엄, 연회, 강연회, 포럼, 세미나, 워크숍 이거 다 뭐 클리닉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다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저도 한 번씩 사실 조금씩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의에 가게 되면 자리, 흔히 말하는 좌석 배치는 클리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포럼 효과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클리닉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데는 포럼을 한다고 그랬는데 약간 컨퍼런스 느낌으로 자리 배치를 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컨퍼런스인지 뭐 콩그레스인지 아니면 심포지엄인지 강연인지 아니 클리닉인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조금 와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걸 해왔고 그 용어 자체도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하게 심포지움인지 컨퍼런스인지 콩그레스인지 그게 헷갈리고 그냥 자리가 배치가 되는 대로 관례상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자리 배치를 해 버리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PCO에 갔다. 자기가 국제회의 기획사에 갔는데 선배들이 만들어 놨던 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답습을 했다. 근데 분명히 컨퍼런스인데 심포지움이나 아니면 클리닉 아니면 강연회 같은 걸로 자리를 깔아 놨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실제로 왔을 때 헷갈립니다. 여기가 맞나? 근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질 텐데. 걔네들은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류를 반드시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제적이고 전문성 있는 회의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벤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고 뭐 때문에 분류하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차차 제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전반에 대한 역할이 있죠.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CVB, 영어로 CBB라고 하죠.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예요.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CVB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역할이 뭐가 있고 이 역할을 컨벤션 뷰로가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 파악하게 되면 산업 전반에 어떤 흐름으로 이 산업이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산업론, 그리고 컨벤션 경영 전략, 그리고 마이스 산업론, 마이스 산업 전략, 경영, 이 모든 파트에서 컨벤션 뷰로는 빼지 않고 나오는 단골입니다. 반드시 이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중에는 또 학생들 중에는 컨벤션 뷰로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자기만 좀 열심히 한다면 컨벤션 뷰로로 들어가서 산업 전반에 대한 흐름을 읽고 또 도시 브랜드 그리고 국제회의 유치, 개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관광공사의 컨벤션 뷰로가 첫 직장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참 많은 것들을 실무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갈 수 있는 기회,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살면서 큰 도움이자 또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컨벤션 뷰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영리 총괄 조직으로서 CVV는 해당 도시나 지역에 대한 브랜드 홍보, 또 사업상의 즐거움이 있는 여러 가지 VIP들의 또는 방문객에게 줄 수 있는 고객 서비스를 총괄하여 제공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여행 상품을 팔아서 뭐 수익을 챙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또 단체들이 와서 뭔가 흔히 말하는 어레인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 전체, 마이스 산업이나 컨벤션 산업의 전체에 대한 육성이나 진흥, 또 뭐 창업 관련한 서포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전국에 참 많은 컨벤션 뷰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관광재단 안에 컨벤션 뷰로 팀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는 지금 강원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컨벤션 뷰로 팀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도 부산관광공사 안에 컨벤션 뷰로 팀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따로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 그러면 똑같은 곳이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점처럼 체인이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컨벤션 뷰로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한국 전체적인 국제회의의 산업을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서울관광공사 안에 있는, 서울관광재단 안에 있는 컨벤션 뷰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서울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고 서울 시내의 어떤 컨벤션 산업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아까 크리에이터들, 뭐 어떤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의 협회에 대한 국제회의가 있다. 크리에이트 국제협회 회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부산으로 유치를 하고 싶겠죠. 그럼 바로 컨벤션 뷰로팀, 부산팀이 세계에 나가서 스위스나 뭐 기타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나라 개최 도시 전 개최 도시거든요. 그 전 개최 도시에 가서 유치 의향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 크리에이터 국제회의 부산에서 유치하고 싶어요. 우리 부산에서 꼭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옆에를 딱 보니까 우리 도시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와 있는 거야. 서울에도 준비를 더 잘해와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있는 서울에서 해야 된다. 서울에서 해야 되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잘 되어 있고 컨벤션 센터도 굉장히 큰 그리고 전문성 있는 PCO들, PEO들이 많고 행재정적 지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서울로 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부산하고 서울은 각각 컨벤션 뷰로는 뭐가 될까요? 바로 경쟁하는 사회가 되겠죠. 음, 이런 구도로 각 도시 지자체들이죠. 지자체들에서 이런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고 그리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컨벤션 뷰로 팀을 비영리 조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더 쉽게 생각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컨벤션 뷰로는 각 도시를 파는 잘 포장해서 또 해외에 잘 홍보하고 잘 팔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이다 생각하면 돼요. 부산에 있는 굉장한 것들을 아니면 각 도시에 있는 굉장한 것들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엮고 그 매력을 한층 뽐낼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서 해외에 홍보하기도 하고 또 온 사람들이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불편이 없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또 그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외국인 케어나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뭐 교통시설, 그 다음에 뭐 PCO, 호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연합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또 키워주고 뭐 똑같은 말이죠. 키워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허브 역할, 산업에 있던 어떤 중심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컨벤션 뷰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컨벤션 뷰로는 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어, 방금 전까지는요, 또 국제회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각 기관별로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또 하나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전문 회의 시설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문 회의 시설 요건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컨벤션 센터만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요즘에 떠오르는 것 중에는 4차 산업도 그렇고 우리 비대면 또는 언택트 시대에서 필요한 것들이 화상도 있겠죠. 화상 회의 관련한 시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시설은 어떤 거냐면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그리고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 그리고 옥내와 옥외의 전시 면적을 합쳐서 2,000 스퀘어미터 이상이 되는 거를 전문 시설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다집단으로 사람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영상 장비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오제초리엄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전문 회의 시설 요건에 많이 구비가 되고 조금 더 약간 정책에서 변화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전통적인 회의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니크 베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전문 용어로 유니크 베뉴라고 합니다. 이런 전문 시설이 아니더라도 유니크하게 회의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곳들도 전문 회의 시설 요건에 들어가는 거니 그런 범주와 분류를 어떤 게 있는 것인지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게 유니크 베뉴이자 준회의 시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컨벤션 기획사의 업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컨벤션 뷰로하고 컨벤션 기획사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음, 자, 컨벤션 기획사와 컨벤션 뷰로는요, 다릅니다. 컨벤션 기획사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려고 하면 컨벤션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국제회의가 국제회의에 운영하고 또 기획하고 또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컨벤션 뷰로는 쉽게 생각하면 컨벤션 뷰로는 해외에서 국제회의를 가져왔어요. 가져오게 되면 누군가는 가져오게 됐을 때 이게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뭐 흔히 말하는 밥도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잘 것도 준비해야 되고 회의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교통편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런 실행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국제회의를 컨벤션 뷰로가 따와서 탁 던져주면 이 실행사가 기획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레인지하고 호텔도 예약해주고 참가자도 막 확인하고 이런 컨벤션 기획사의 업무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컨벤션 기획사를 어떻게 아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냐면요. 회의 전 단계, 회의하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회의 후에 어떤 것들에 대한 업무를 하는지 여러분들 파악하는 것이 여기에서 기출문제 응용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컨벤션 뷰로나 기타 지방 기업, 지방 공기업, 그리고 정부와 그 역할이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벤션 기획사가 뭐 하는 건지를 반드시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